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중화역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PC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차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가져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PC 내부 사진입니다. 우선 H61 칩셋이 눈에 들어옵니다. 2세대 인텔 칩셋 기반 PC로 고객님의 PC 제조 일자를 확인해 보니 2013년이었습니다. 약 12년 된 PC입니다. 우선 다소년식이 오래된 PC의 수리의 경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스탠다드하게 특정 부품의 이상을 알리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노후화로 생겨나는 문제는 정말 바로 찝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이 현재 PC의 가격보다 높게 되면 수리를 지양하시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다소 PC가 오래되어도 꼭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첫째, 큰 공장을 운영하시고 그 공장 기계 설비에 사용하는 PC인 경우, 둘째, 카센터, 셋째, 약국과 병원 등 공통된 특징은 PC를 신형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 기계 설비와 호환이 안 되어서 기계 설비를 바꿔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소 년식이 오래되었거나 10년이 넘어가는 PC라면 새 PC 제작이 유리합니다. 우선 진단 전에 고객님과 상담하면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우선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현재 메시지는 자동 복구 중입니다. 이는 윈도우 사용 중에 강제적으로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님의 PC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 중 자주 멈춰서 강제적으로 껐다 켜야 한다. 둘째, 윈도우 종료 시 너무 오래 걸리거나 잘 꺼지지 않는다. 등입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봅니다. 우선 고객님의 이상 증상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SD 혹은 HDD 불량. 둘째, 메인보드 SATA 포트 불량. 셋째, SATA 케이블 불량. 넷째, 메모리 접촉 혹은 차체 불량. 다섯째, 메인보드 불량. 여섯째, 파워 서플라이 불량. 일곱째, CPU 불량 등입니다. 고객님의 PC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정말 두루두루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SSD와 HDD부터 체크를 진행합니다. 인터페이스 CRC 오류는 SSD와 HDD 모두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SSD의 경우는 정상 건강 상태 배드였으며 배드 섹터 검출 테스트를 하여도 도중에 멈추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우선 문제가 있는 부품부터 검출하였습니다. 고객님의 PC는 제조 당시 스펙과 다소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CPU는 i5 250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SSD도 장착을 하셨습니다. SSD의 사용 시간을 감안했을 때 약 5년 전에 타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맞게 잘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CPU는 펜티엄이었는데 2세대 펜티엄은 정말 느립니다. 그리고 SSD 없이는 PC 사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메모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8기가로 잘 세팅하셨습니다. 년식이 문제이지 현재 스펙은 사무용 PC로는 좋은 스펙입니다. SSD는 120기가를 사용하셨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SSD의 가격이 비싸서 SSD의 용량은 최소 용량으로 하고 HDD를 장착하여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SSD의 가격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착해져서 SSD를 용량 큰 것으로 단일로 장착하는 추세입니다. HDD는 속도도 느리고 정말 저장할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굳이 다시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불량인 HDD와 SSD를 탈거합니다. 현재 CPU 쿨러의 상태입니다. 먼지가 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쪽 먼지입니다. 꾸민걸 PC의 수리와 정비는 제가 지키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년 정도 된 PC라면 이러한 정비가 필요하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를 위해 근처 PC 수리점에 방문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그대로 정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SATA 케이블 교체입니다. 5년이 넘었다면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의 불량 SSD와 HDD입니다. 교체는 팀그룹 제품으로 512기가로 교체를 합니다. 언박싱을 진행합니다. 정품 스티커를 붙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SSD 가이드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안정성 있게 조립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SSD만 나사 한 개로 조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조립이 안 된다면 흔들림이나 작은 충격에도 SATA 케이블이나 SATA 전원 케이블의 접촉 불량을 야기할 수 있으며 SSD의 불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뒷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나사 모두 장착을 합니다. 새로 교체할 SATA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고정 클립이 모두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전에 사용하셨던 SATA 케이블입니다. 이전에는 케이블 한 개만 고정 클립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SATA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꼭 고정 클립이 있는 것으로 구매하셔야 접촉 불량과 CRC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클립이 없습니다. 둘째, CR203이 교체입니다. CR203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수은전지입니다. 이 CR203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첫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 준다. 둘째,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세팅 값을 기억해 준다. 입니다. 5년이 넘은 PC라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셋째, 써멀 구리스 제 토포입니다. 고객님의 CPU 쿨러를 탈거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써멀 구리스는 많이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써멀 구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써멀 구리스는 약 3년에 한 번씩은 점검과 정비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메모리 클리닝입니다. 메모리를 탈거해 보았습니다. 위에 메모리가 클리닝하기 전이고 밑에 메모리가 클리닝한 후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메모리 클리닝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PC가 분명히 켜지기는 하는데 모니터에 아무런 화면 출력이 안 된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다소 연식도 오래되었고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접촉 부분 클리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메모리만 클리닝하는 업체가 많은데 꾸민걸 PC는 메모리가 장착되는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을 합니다. 그래야 메모리로 인한 접촉 불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입니다. 파워는 인간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은 혈관으로 여러 장기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워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전선의 전압과 전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의 건강 상태 체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SSD를 이렇게 장착해야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립과 정비를 마친 PC 내부 사진입니다.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장착한 부품의 인식과 바이오스 세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소 오래된 PC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정성스레 정비를 마쳤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고 제가 수리하고 정비한 PC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똥고집같이 지키는 제 루틴입니다. 이렇게 약 2시간에 걸쳐서 정비와 수리를 마쳤습니다. 정비와 수리는 신속하면 좋으나 무조건 빠르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성과 세심함이 따라와야 하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안 된다면 다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팔에 깁스를 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려운 부분, 고장이 난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찾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그리고 PC의 모든 포트도 확인하였습니다. USB 모든 포트와 사운드 포트 모두 정상입니다. 듀얼 모니터 사용을 하고 계셔서 듀얼 모니터 사용 테스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 모두 백업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리하고 정비한 이 PC로 오래오래 사용하시고 사업장도 날로날로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